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가 뜬 지 이제 딱 한 달 지나게 됐군요. 1월 31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전 김용민이고요.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제 전 편집국장입니까? 아직까지 편집국장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아마 2월 초까지 예, 는 편집국장을 하다가 예, 이제 국장이라는 타이틀은 예. 뗄 것 같습니다. 왜? 경질이에요? 경질? 국장에서 경질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 비국장이지. 비국장.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니 원래 예, 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네, 국장직을 수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할 때 예,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임기는 2년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할 때는 약간 비상 상황이라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내부 구성원들한테 예, 1년만 하겠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국장직을 수락을 한 건데 네, 조금 한 달 정도 빠르긴 합니다만 약간 또 심심도 지쳤고 예, 이래서 후임 국장 인선 절차를 좀 밟아달라.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임명 동의제를 통과를 했고 이제 조만간 우리 이정환 부장이라고 이정환 부장, 네, 아주 유능한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노동일보 출신이고 그리고 말지 기자 출신이고. 말지 기자,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 오늘에 이제 합류를 한 네. 케이스고, 예전에 제가 CBS 라디오 진행할 때 매주 경제 브리핑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환 부장의 실력은 제가 잘 아는데, 네. 뭐 너무나 이 확실한 후임자감이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디어 오늘은 뭐 여전히 그 퀄리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아질 겁니다. IT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양반의 그 식견과 그렇죠. 이 관점은 탁월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앞날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민동기 국장 뭐 하는 거예요? 원대 복귀해야죠, 일단. 원대 복귀. 네. 제가 미디어 문화 부장을 하다가 네. 국장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미디어 문화 부는 없어졌고요. 예. 미디어 IT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디어 IT부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제 인생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휴가거든요.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로 들립니다. 예. 자, 하여간 우리 민동기 국장 한 해 동안에 편집국장으로서 참 큰일 하셨고,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엄중하죠. 언론의 그 신뢰도가 정말 바닥까지 갔던 그 시기에 미디어 평론지인 미디어 오늘의 편집국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죽기 전에 그 우리나라 언론 암흑사, 흑역사 증언할 때 뭐 한두 번쯤 TV에 나올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우리 미디어 오늘 민동기 전 편집국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알고 있는 거 다 볼까요? 예? 다 불지 뭐 그때. 뭐 지금 뭐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까지 네, 다. 네. 예. 그래요. 미디어 오늘 내부의 일도 좀 얘기하시고. 예. 과연 우리는 비평할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도 한번 결국 내부 성찰을 잘하는 집단이 외부 비판을 할 때 힘이 실립니다. 그렇습니다. 내부가 엉망인데 밖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무슨 그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또 청와대 갔어요? 언론인이? 갔죠. 참 많이 가셨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갔어요? 아니 일단 김성우 예. 이제 전이라고 해야겠죠. 예. SBS 기획본부장. 그렇죠. SBS의 김성우.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 아니에요? 기자 출신이죠. 예. 신설된 청와대 사회문화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SBS 출신이 지난 정부 때는 참 많이 갔는데 하금열 사장 또 누구였죠? 그 최금락. 네. 예. 전 보도본부장. 예. 그다음에 이남기. 그러네요. 사장을 하시다가 이남기는 이번 정권 아닌가?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바로 홍보수석. 홍보수석. 윤창중 사건 때문에 유탄을 맞고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아웃이 되셨던. 예. 근데 김성우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 청와대 발표 당일까지 예. SBS 기획본부장 직책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됐던 게 예. 이걸 겸임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SBS의 본부장 지위와 지위를 청와대 특보 지위를 동시에 그렇습니다. 겸직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특보라는 자리가 뭔가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예요. 네. 보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에 대해 예. 대통령에게 이제 이런저런 사회 문화적 여러 현안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는 뭐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사회이사 같은 걸로 생각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렇죠.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다르죠. 정권에 유착된 인물이 언론사에 고위직에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SBS 쪽에서는 초창기 때 이 겸임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일단 무보수 명예직인 데다가 네. 자문 역할, 그것도 정책 자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직 자체가 뭐 법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요 취지의 어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지만 일단 청와대 특보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요. 일단 국정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권한을 갖습니다. 그걸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게 그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니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 왜 있습니까? 그거는 문고리 권력.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이란 건데 그렇죠. 대통령 방에 그 문고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면하는 게 권력이고 대면을 못하니까 장관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면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너 대통령 만난다면서 야 이런 민원 좀 전해줘. 물론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아름아름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금전이 오갈 수도 있는 굉장히 막중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성우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국장 출신입니다. 보도국장. 기자인데다가 보도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이 SBS의 본부장 지위와 또 청와대 특보 지위를 동시에 누리려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이상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무슨 본부장인데 갑자기 청와대 특보를 요청받았고 수락했다. 그럼 한겨레 그만둬야지. 한겨레에서 그걸 용납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겨레는. 노조에서 나가라고 그럴 것이고 틀림없이. 그렇죠. 아니 노조가 말하기도 전에 본인 자체가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그 정권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SBS가 상당히 이 대응에 미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설사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어떤 언론인에 대한 역할, 책임, 네. 상식 수준의 기본 윤리 뭐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의 지금 작동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결국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가 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을 하니까 근데 밖에서도 굉장히 소란이 되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만뒀거든요. 예.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언론인의 윤리의식 이게 상당히 하향 평준화가 된 것 같다 지금.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예. 이게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고 언론인이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그 SBS 내부에서 청와대 한 발 걸치는 것이 뭐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내부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걸 수용했다라고 좀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사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 현직 언론인 기용만 지금 4번째거든요. 네. 김성우 전 본부장까지. 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 이남기 전 수석. 네. 네, SBS 미디어 홀딩스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두현 홍보수석. 예. YTN 플러스 사장 지낸 사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최고의 압권을 보여줬죠. 민경욱.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경욱 지금 청와대 대변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김성우 전 본부장도 이런 논란이 계속 휩싸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벌써 지금 언론계에 만연화돼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청와대 직행하고 정치권으로 가고 이런 게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더라도 그냥 기자들도 가나보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네. 조금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습니다. SBS를 비롯한 큰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언론사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이런 저널리스트라는 그 어떤 신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높은 지위에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청와대에서 봉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근데 좀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김은혜 전 청와대 제2대변인 지내셨던 MB 정권 때 그분이 예. MBN에서 지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프로그램을 좀 하나 봤는데 요즘 또 세간의 화제 작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그걸 가지고 김은혜 전 청와대 제2대변인께서 진행을 하시더라고. 자기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패널들을 모시고 예. 자기가 진행자가 돼서 네.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야,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또 김은혜 씨의 멘탈리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멘탈리티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방송인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 그 자아를 보여줄 뿐이다. 어차피 방송은 이미지다. 이미지 메이킹이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가서 대변인 할 때는 청와대 대변인의 자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화면에서 내 모습을 드러낼 때는 저널리스트 출신의 또 다른 자아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인생을 참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말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고 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중인격인 거지. 요즘 드라마의 대세가 다중인격이더라고요. 다중인격자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이게 시사 프로에서까지 이제 그런 추세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윤성 씨도 거기서 앵커할 때는 그렇죠. 내가 국회의원 했지. 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뭐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야? 또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다. 나는 무슨 어디 줄 잘 서가지고 비례대표 돼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국회로 간 국회의원이다. 네. 그 국회의원의 경력 안 부끄럽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9시 뉴스 앵커도 했었고 뭐 민원 기자로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주목과 인정을 받았지. 그것도 좋은 일 아니야. 그렇죠. 나의 이력상으로 보면 나쁜 일이 없어. 그것도 게다가 정치권에 있었다 하면 내가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인 경력에 더해서 정치 경험을 합쳤으니까 내가 그 어떤 앵커보다도 훌륭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지. 그런 멘탈리티라고 난 봐. 이게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소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아니 나는 정말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종편이 새로운 어떤 그런 일자리 문화를 형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봐요. 언론인 출신 정치인 방송 활동 김은혜 씨 있죠. 네. 김효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예. 청와대 정무수석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TV조선 거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유정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그다음에 이동관 동아일보 정치부장 하다가 지금 채널A 예. 물론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도 했고요. 네. 이윤성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리고 진성호 예. 조선일보 전 기자 예. 새누리당 의원 했다가 TV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청와대로 언론인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로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청와대 이제 그만 하셔야 되잖아. 예. 그럼 또 종편에 나오실 것 같아. 네.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정권 바뀌면 못 나오지. 바뀌면 못 나오죠. 예. 바뀌어도 종편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바뀌면 종편이 없어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김용민한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언론인으로서 그 한 우물을 판 분들은 존경하고요. 네. 예, 언론인 했다가 갑자기 정치인 가려다가 실패해서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저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MC 시켜달라고 하는 말은 안 합니다. 최소한. 어느 한쪽 패널로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 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동의해. 왜냐? 나의 입장은 너무나 뚜렷하고 정견이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맞붙어서 대화 나누는 거? 난 그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아.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한 인간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한 양반이 앵커를 하고 자빠졌으니 야마돌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진짜 농담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어떤 거?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예. 과연 뭐라고 하는지 난 궁금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자기네들은 이렇게 예. 청와대도 갔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했다가 이런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용민 PD가 예. 아무거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야. 시사 프로그램을 정말. 예. 방송 스킬로 보면 내가 김은혜보다 못할 리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윤성보다도 잘하지. 왜 자기네들의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예. 이랬는데 만약에 김용민 PD한테 뭐라고 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은 전혀 없지. 그러나 다만 양식 있는 언론인들 뭐 정말 퇴임 때까지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눈치 안 주고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죽는 날까지 저널리스트의 삶을 사시는 대다수의 언론인들 이분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참 그렇지만은 제가 정치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정치를 왜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99.5% 내 자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0.5%의 어떤 끌어들임 이게 없었다면 난 정치를 죽어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실패한 정치 실험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간
청와대 직행 이건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내가 낫지. 나는 그래도 지역 구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고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보다는 그래도 상태가 좀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언론계가 점점 이 속된 말로 물이 안 좋아지는 게요. 예. 언론인으로 있다가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갔어. 예. 근데 통상 예전 같았으면 복귀가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현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분위기를.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다시 리턴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센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 언론계 내부에서. 이거는 좀 무섭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게 무슨 진짜 아까 김용인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부끄러운 어떤 이력이나 경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마치 과정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예, 뭐 길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청와대 가는 게 정말 가문의 영광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로 넘어가죠. 예. 자, 그나저나 뭐 오늘 준비하신 아이템 중엔 없습니다만은 결국 MBC 노조위원장 후보가 없는 걸로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 선출을 위한 이 선거 과정이 중단됐다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보도를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셨군요. 예. 하하. 재밌는 게 예. 언론노조 위원장에 김한균 MBC PD가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PD 수첩 진행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선출을 못하고 있다는.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참 감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철훈 기자가 거짓말을 썼을 리는 없을 테고 정철훈 기자 기사에서 혹시 노조위원장 됐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위원장이란 이유로 또 조금이라도 회사에게 말하자면은 각을 세우면은 잘릴까봐 그래서 위원장 후보에 나서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상이 그렇더라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취재원이고 또 앞으로도 깊은 취재원이 될 MBC 노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서 얘기 못 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은 정철훈 기자가 쓴 기자 수첩에 대한 저의 해석은 굉장히 애증, 안타까움 이걸 바탕에 깔고 굉장히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철저하게 뭐 MBC 조합원들의 책임이다, 탓이다. 저는 이렇게 비난만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 지금 MBC에 있는 경영진들과 책임 있는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들 이 결국에는 MBC를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김용민 PD와 제가 이 미디어 토크에서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미디어오늘 입사할 때요. 가장 큰 어떤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게 그게 MBC 노조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굉장히 그게 매력이었고 우리 저 민동기 국장도 MBC를 출입하셨죠? 했죠. 예. 아주 오랜 동안 출입을 했는데 사실 뭐 MBC 출입과 관련해서는 정말 책을 한 권 써도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MBC 노조가 언론운동사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독특한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 역사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현재 이런 MBC 노조의 이런 상황과 움직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MBC 노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금 안타깝고 참 그러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도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답이 없으니까 뭐 비평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MBC 노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 얘기도 잠깐 하고 가죠. 예. 권성민 예능 PD. 예. 그러니까 나는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사악한 시대에 맞서 싸워서 내가 해고되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할 행동은 하겠다. 이런 사람이 저 큰 대문화방송에서 권성민 PD밖에 없냐? 신참 예능 PD밖에 없냐? 이렇게 전 물어봤어요. 네. 예. 해고가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예. 오늘이 아니고 1월 30일. 어제군요. 예, 금요일 날 해고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 예. 사실 재심입니다. 예. 인사위에서 MBC가 인사위 재심을 열어서 1차 원안 그대로 결과를 확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MBC 차원에서는 해고가 확정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권성민 PD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뭐 진노위, 중노위로 갈 것이고, 네. 그러다 또 법원으로도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한 싸움이 또 펼쳐지는군요. 그러니까 지난한 싸움인데, 예. 제가 물론 이제 MBC 지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가장 조합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고 사태 아닙니까? 네. 그럼 뭔가 MBC 본부 쪽에서도 뭔가 지금 대응책을 찾고는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뭔가 어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차기 본부장도 못 뽑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이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예능 PD 하나가 저렇게 됐구나 라고 그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MBC 내에서는. 예.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다들 이렇게 사실 거예요, MBC에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 정말.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정권 바뀌면 그때 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투쟁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진정성이 이제 완전히 그때 가면 또 잊어버리시겠지 하는 생각이겠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마인드일 겁니다. 우리 같이 의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잘리면은 결국에는 MBC의 그 어떤 공정방송의 기틀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바람이 불면 풀이 이렇게 한쪽으로 쓰러지듯이 잠깐 그랬다가 다시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인드일 겁니다. 아마 지금 집행부를 계속 선출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하여간 잘해 보십시오. 세상 좋아지면 그때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죠. 한두 해 살 것도 아닌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지금 좀 쉬신다는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예. 물론 답이 없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언론인의 역할은 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네. MBC 조합원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좀 힘을 내십시오. 그래요. 전 옛날에 할 말 다 했으니까 페이퍼 유니언이니 하는 말. 정말 그 주옥 같은 말 아닙니까? 페이퍼 유니언 해가지고 예. 굉장히 저한테 예. 강력 반발. 김용민 PD한테 전해달라면서. 아니 페이퍼 유니언 뭐가 틀려?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권성민 PD 그 부당한 해직 그 뒤로 뭐가 있어요? 액션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난 예능 프로그램 PD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우리 예능 안 만들겠다. 난 최소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예. 저는 예능 PD들은 조금 상황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차원에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니 예능 PD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시사교양국 PD 또 기자들보다는 현업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인지사 가기 싫어서 드라미아 가기 싫어서 그냥 계속 후배가 해직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 프로그램 만들겠다.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네. MBC 예능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2015년 예능 판도를 이 MBC 사태가 저는 MBC 구성원들이 요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권성민 PD 해고 사태는요. 2015년 예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예능 판도를 어떻게 바꿔요? 지금 MBC에 있는 예능 PD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MBC 본부 집행부도 선출을 못하고 있고 근데 개개별 어떤 그런 PD들에 대한 제작 자율성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이랬을 때 자, 김용민 PD 만약에 김용민 PD가 김태호 PD급 정도 된다.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역지사지했을 때. 들이받죠. 저는. 들이받아왔고. 그거는 이제 김용민 PD 스타일이고 저는 끊임없이 종편이라든가 케이블 쪽에서 코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단언컨대 이런 사태가 또 한 번 계속되잖아요. MBC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MBC를 무한도전을 포함해서 전혀 안 봅니다. 죄송하지만 지역 MBC 어디 놀러 가도 지역 MBC는 제가 지역 방송은 항상 봤어요. 지역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내나 또 지역의 어떤 제가 지역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거든요. 지역에 가도 MBC는 안 봐요. 절대 안 봐. 그럼 김용민 PD는 지상파 중에서는 가끔 그래도 본다면 지상파를 본다면 EBS 정도 봐요. EBS. 근데 진짜 옛날엔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요즘은 다큐가 참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뭐 교양 프로그램들 보면은 일단 호흡이 길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배운 것 같아. 누군가가. 김학천 교수님이 그 EBS 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 그 대학원 지도 교수셨는데 그 양반이 한번 수업 시간에 프랑스의 그 드라마 스타일을 옮겨 놓은 한국 드라마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드라마가 긴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고 밤에 보면은 그냥 한 10분보다 잘 그런 내용들인데도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현란하죠. 현란해요. 그냥 확확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 프랑스 드라마의 그 긴 호흡의 그런 스타일들이 다큐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힐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는 EBS밖에 사실 안 보고 그러네요. SBS 가끔 보고. 옛 정을 생각해서. 옛정? 옛정은 무슨 옛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SBS 라디오의 어떤 PD가 이동영 작가라고 EJ 그 친구한테 넌 욕하지 마라. 욕하다 김용민처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야, 이게 진짜 SBS에 대해서 아주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참. 뭐 개인적인 사감입니다. 뭐 사감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팟캐스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김영란법 이야기 또 해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영란법은요. 그거는 진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살짝 밑밥을 깔았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김영란법을 만약에 언론인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려가 분명히 있죠. 충분히 그거를 악용을 하면은요.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한 큐에 한 자리에서 한 큐에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는 경우 이거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형사처벌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다. 그렇죠. 거기 이제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여러 이제 포함을 했는데 처음에 언론인을 포함을 시켰다가 슬쩍 빼려고 이게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한 큐에 100만 원과 연중 300만 원. 요거는 그러니까 연간 액수로 따졌을 때 300만 원을 넘어 버리면 이제 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뭐 저기 밥도 뭐 얻어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큐에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간단하게 뭐 밥 먹고 이러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김용민 PD가 예. 저한테 밥을 한 번씩 사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북에선 제가 사고 네. 강남에서는 한강 이남에선 제가 삽니다. 그냥 미디어오늘 사옥이 당산동에 있고 그렇죠. 국민 TV는 합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 때 예. 둘이 마음껏 먹어봤자 예. 3만 원 안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진짜 10만 원 넘어가면 배 터지지. 배 터져요. 예. 고기를 먹어도 그렇게는 안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한 큐에 100만 원을 받는다. 예. 이거는 네. 단순 먹을 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건 결국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접대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 100만 원 넘게 어떻게 접대를 받냐? 그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100만 원을 한 큐에 받아 이래가지고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받으신 분들은 예. 반대를 하겠죠.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렇죠. 또 100만 원 이상이나 접대해야 돼? 라는 생각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렇습니다. 예. 반발하는 인간들 한번 좀 다 이름을 한번 올려서 진짜 이 양반들 뭐 접대를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전부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약간 취재 제한적인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그 근본 취지가 예. 나쁘지 않아요. 네. 김영란법은. 예. 근데 이번 주에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어요?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안이 터졌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한 큐에 100만 원 이상 받을 만한 곳은 주로 룸이라든가 예. 아니면 해외, 예. 그것도 뭐 해외로 골프 치러 가는 경우, 해외 시찰, 네. 기업들이 취재비 뭐 비행기비 다 대주는 거, 예. 이런 경우 아니고는 별로 없거든요. 네. 드디어 걸렸습니다. 어떤 거냐? 요즘 그 수입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입차와 관련한 별도 섹션까지 내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조중동이 많이 내죠. 예. 광고인지 기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섹션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국민일보, 예. 경향신문, 세계일보, 오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 예. 5개 종합일간 신문사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아우디 코리아 후원으로 예.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 갔다 오면은 100만 원이 넘지 않나요? 100만 원이 뭡니까? 왕복 비행기만 어디를 갔느냐 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경유해서 디트로이트를 다녀왔습니다. 이건 왕복 항공료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코노미로 가도. 그럼요. 예. 더더군다나 6박 7일간. 6박 7일간. 그렇습니다. 그 체제비도 다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뭐 이게 무슨 뭐 룸살롱에서 뭐 골프로 접대받는 거 아니고 네. 취재 목적으로 이렇게 스폰서를 받은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기업 측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인천 디트로이트 간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더하면 예. 기업체들의 해외 취재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인당. 네. 일단 아우디가 이렇게 보냈고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요. GM도. 네. 역시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세스,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 등을 역시 기자들을 데리고 자동차 담당 기자들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예. 여기에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주로 이제 경제지들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한국 GM의 후원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예.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쁘게 쓰겠어? 이 기사 보시면은 이 미디어오늘에도 썼는데요. 예. 거의 홍보하는 기사예요. 홍보 기사. 네. 이거는 사실상에 항공료와 취재비 이런 거 지원 받고 네. 기사 써준 겁니다. 툭 하놓고 얘기해서. 예. 이것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게 무슨 취재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뭐 취재 자유랑 뭔 상관이에요, 이게? 예. 저는 하여튼 이런 어떤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김영란법을 네.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안 그런 분들 언론계 내에서는 예.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그렇게 있는 생각하는 분들 대다수는 아마 이걸걸. 야, 그거 어떻게 신문사가 다 취재비를 대냐? 기업 스폰 받아서 그러면서 또 기업들의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좀 띄워주는 기사를 쓰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자들에게 뭐 취재 경험도 뭐 이렇게 부여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또 이렇게 보는 눈을 넓히고 그 회사에게도 결과적으로 이득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스폰서 기사는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 회사에게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 해외 취재에 네. 안 간 기자가 있습니다. 안 간 기자? 오퍼를 때렸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안 간 기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 2000년대 초부터 예. 기업체 후원 받아가지고 모터쇼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네. 지난해 파리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티볼리 때문에 자기가 갔다 왔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예. 배기량이 큰 미국차 위주의 모터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얘기는 뭐냐?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이번 건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한 기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간 기자들 예. 그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보면은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기사 아닙니다. 홍보예요, 홍보. 예. 이런 홍보성 기사는 언론에게는 독이죠. 독이죠, 이거. 예. 그 뭐 검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띄워주고 밀어준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아우디 코리아 위주로 신문 기사 여기 있거든요. 네.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귀신이 놀라겠네. 네. 차가 알아서 요리조리 쌩쌩. 확실하게 갔다 온 티를 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기 그 아우디 홈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 진짜 아우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뭐 좋은 점도 소개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비춰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그걸 검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을 해줘야 되고요. 예. 특히 이 해외 외제차와 관련해서 계속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S거든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 같이 따라가줘야 될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없어요. 네. 그냥 홍보 전단지 같아, 진짜.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똑똑한 언론 소비자들은 이 뜬금없는 외제 자동차 소개 기사가 나왔네. 어디 뭐 해외 취재로 해서 나왔네. 이거 도대체 누구 돈으로 갔다 온 걸까? 신문사가 이 기업 주최 행사에 돈 들여서 기자를 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이건 뭐 스폰서 받아서 간 기자가 쓴 기사겠고, 그렇다면 이 기사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언론 소비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인들의 마인드가 일단 접대를 받아보신 분 이런 분들이 일단 가장 많이 반발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반발 축은
여전히 언론인들이 특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취재와 기사, 보도의 자유라는 그런 명분과 미명하에 일반인들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특권 의식을 마치 기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만약에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공짜 돈 받아가지고 기자들이 자주 쓰는 기사들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블로거들,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 맛집 같은 데 가서 이른바 갑질 행세하면서 글 쓴 거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런 거는 비판하면서 자기네들이 해당 기업체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여러 항공료, 숙박료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홍보기사 써준 거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명백한 특권의식이고요. 그러니까 특권의식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기업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 굉장히 하락한 어떤 그런 한국 언론의 현 단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하향 평준화된 언론인의 윤리의식을 조금 상향시키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삐그덕거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김영란법을 포함시켜야 된다.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예. 예외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종편 이야기군요. 김제동 씨 얼마 전에 만났었어요. 그래요? 김어준 주진우 재판 끝나고 나서 그렇죠. 승소했잖아요. 그렇죠. 네. 승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무죄 판결이 나던 날 점심 식사할 때 김제동 씨가 오셨더라고. 네네. 예. 어디 행사 가기 전에 잠깐 와서 이제 주진우 기자에게 축하를 하려고 왔는데 두 분이 또 나이도 같고 게다가 또 요즘에 다음에서 펀딩, 팟캐스트 비슷한 거 하시고 그렇죠. 그랬는데 참 사람이 겸손하고요. 네네. TV에서 본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냥. 예, 재미도 있고. 근데 김제동 씨가 종편 진행자로 나섭니까?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글쎄, 근데 JTBC도 종편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편이라 한 묶음은 정말 정신 나간 그런 극우 논리를 전파한다든지, 네. 이윤성, 김윤혜 갖다 앉히는 MB 네트워크. MB 네트워크. MB 인적 네트워크 방송.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종편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이제는 JTBC 정도면은 좀 그런 분류에 좀 빼줘도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게 JTBC도 종편이 태동했을 때에 잘못된 점, 자유로울 수 없다. 특혜가 없었으면은 JTBC가 절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JTBC가 잘하고 있죠. 예. 손석희 사장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손석희 사장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손석희라는 강력한 JTBC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사라진다면, 나머지 종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토끼에게 인터뷰를 들이대는 아주 재밌는 방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김제동 씨가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제동의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은 파일럿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독 MC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될 것 같아요. 왜냐? 굉장히 김제동 씨의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살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유쾌한 생활시사 토크 콘서트입니다. 김제동 씨가 잘하는 게 토크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최대한 잘 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호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김제동 씨가 JTBC이긴 합니다만 종편을
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다른 어떤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유재석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지금 종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연예인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민 PD, 다시 권성민 PD 얘기를 잠깐 하면 예. 그 권성민 PD와 MBC 상황에 따라서 2015년 예능계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축이 권성민 PD의 해고 징계라면 다른 한쪽 축은 지금 2015년 새 벽두에 김재동 씨의 JTBC 선택. 이 두 축이 아마 2015년 예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쿵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종편행. 그 케이블 TV 아닙니까? 종편이. 그렇죠. 이게 뭐 지상파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지상파 DMB로는 나오는데 뭐 지상파 DMB에 나온다고 지상파 방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상파의 의미는 굉장히 거대한 매체. 종합편성 채널이어야 되는데 무료 보편 매체 이렇게 인식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DMB의 그 저변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위상이 또 약해서 뭐 그렇게까지 지상파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간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다는 거 이거는 연예인들한테는 뭐가 좀 값이 떨어졌다. 그렇죠. 가치가 하락했다. 그렇죠. 이런 인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난 지상파만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유재석 씨가 케이블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 아직까지 지상파만 나가고. 뭐 옛날엔 나왔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MC 그 반열에 오르고 나서는 케이블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케이블도 안 나가고 뭐 지상파라 하더라도 KMS 세 군데 말고는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에게 케이블은 상당히 좀 기피의 대상인데 김구라 씨는 안 그러죠. 예.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2% 저 프로 참 많이 하던데. 근데 김구라 씨 좀 요즘 짠합니다. 예. 김구라 씨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연예인인데 네. 제가 선언을 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끝날 때까지는 형님한테 전화를 전혀 안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또 선거 때 나 때문에 고초를 겪어가지고 유탄을 세게 맞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 도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형님인데. 네. 근데 김구라 씨는 뭐 이제 비호감도 참 많죠. 네. 그런데 그 양반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방송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참 성실하기도 하고 늘 그 시사주간지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죠. 네. 뭐 그분의 뭐 정치 이념이 무엇이냐, 어떤 쪽에 가까우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네. 참 성실한 방송인이고 좌우 어디든 그쪽의 논리를 충실히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런 김구라 씨가 참 무엇보다도 빛나는 건 뭐냐면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어려웠을 때, 무명일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홀대하는 거를 이건 스스로의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케이블 나가고 이러는 것도 보면은 내가 급이 됐는데 레벨이 됐는데 내가 왜 케이블 나가나 이런 마인드가 없는 것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케이블 쪽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네.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뭐 그렇다고 저 지금 지상파만 나오는 분들이 비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예. JTBC 때문에 예.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런 어떤 그런 레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2015년을 거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MBC라든가 이런 예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 출연하는 것보다요. 예. JTBC 예능에 출연하는 게 예. 훨씬 기사라든가 예.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미치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훨씬 좋습니다. 또 게다가 케이블은 지상파만큼의 그 심의 강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상파는 아시다시피 무슨 상표 있는 옷을 입으면 바로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네. 케이블도 덜어는 그럽디다만 거의
상표명을 얘기해도 간접 광고를 해도 네. 지상파만큼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할 때 케이블이 좀 맞죠. 그것도 뭐 하여튼 뭐 노골적인 뭐 예를 들어서 성담론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케이블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이 훨씬 재밌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재도 파격적이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이른바 창조적이고. 예. 사실 제가 매주 챙겨보는 꼭꼭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 JTBC 썰전입니다. 예. 썰전에서 그 다루는 그 시사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지간한 지상파 예능 능가합니다. 예. 이게 바로 김구라의 힘이야. 그렇습니다. 그거 끌어내는 거 봐봐. 네네. 뭐 그 말들은 강용석, 이철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끄집어내는 건 MC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김구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요. 예. 굉장히 임팩트를 세게 잘 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죠. 예. 참 근데 그래 하여튼 뭐 김재동 씨가 그렇습니다. 표현해서 방송을 하게 됐다.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 그럼요. 다른 것보다도 JTBC니까 너 딴 종편은 부르지도 않을 거야. 김재동을. 누가 김재동 씨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김재동은 여전히 지금 방송 실력만으로 보면은 지상파 케이블 통틀어 최고라고 봐도 되는데 네. 그 참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때 그 사회 봤다고 그런 이유로 이념적 색채가 드리워져서 네.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력 있으면 그 실력에 상응하는 대가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성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저질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평론가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청와대 근무하셨다가 예. 그런 분들도 다 지금 종편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정작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이자들이 설치고 있고 정작 실력 있는 뭐 김재동이니 이런 사람들이 홀대받는 이 시대에 그래서 지상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케이블이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요. JTBC를 굉장히 제가 주시를 하고 있죠. 예. 예전부터 주시를 했습니다만. JTBC가 뭐 손석희 사장 때문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혜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사회에 정치 지향점으로 보자면은 51.6 대 48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다 51.6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99%인 줄 알아. 그렇죠. 이 48%가 빈정상하고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48% 층들을 향한 방송들을 JTBC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블루오션이야. 아무도 여기 범접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의 대통령 지지율 30%가 무너졌을 때 30% 중에 예. 상당수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향수. 아니 콘크리트 지지율이야 그거는. 그런 것이고 예.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검증을 들어가면 훨씬 더 아래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만 놓고 보면 현재 종편,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 취하는 스탠스는 예. 굉장히 위험하죠. 예. 네, 되치기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60% 넘게 지금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 그 견해가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이죠. 지상파, 케이블, 종편, 뉴스 채널 박근혜 절대로 비판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안 해요. 예. 예. 하더라도 뭐 새누리당 애들러서 까는 정도지. 그렇죠. 박근혜를 직접 비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JTBC는 이 60%층을 상대로 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그렇죠. 혼자서.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분이 예. 바보가 아닙니다. 예. 왜 지금 타임에서 자서전 회고록을 냈겠습니까? 이건 박근혜 보라고 만든 자서전이거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고요. 네. 여러 해석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언론계에서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 네. 걱정입니다. 우리 MBC의 박상후 부장, 이 양반 뭐 팩트 TV 화면 도용했다가 벌금형 받았다고요? 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예. 신중건 판사님이신데요. 네.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어허. 선고를 했고요. 예. 사실 이 영상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거 이거 저작권 도용이지 않습니까? 예. 과연 박상우 부장의 이런 책임이 큰 건지 권성민 PD 자기 표현에 SNS와 블로그에 이렇게 썼던 그 해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두 사람의
죄질 중에 죄질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떤 게 더 큰 건지 이 미디어 토크 청취자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부로 만하지 뭐. 예. 예, 하여간 뭐 박상호 부장 그 1심이니까 뭐 항소하겠죠. 예. 아니, 뭐 그건 자유인데요. 예. 이거 뭐 남의 화면 인용할 수 있는데 그 화면에 이게 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어느 방송인지 밝히는 이걸 뿌옇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야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아니 그 자료 제공 뭐 해가지고 그것만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죠. 네. 예. 자, 오늘 미디어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 정각에 다시 뵙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자로 오겠습니다. 기자로. 예. 하여간 편집국장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